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같이 만들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쓰는 레진이나 도구 이런 거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건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과정 중간중간에 조금씩 설명해드리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주로 쓰는 레진은 옥상공방 스토리에서 나오는 레진입니다. 초보자분들은 한 사이트 안에서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요거 옥상공방보다는 마니랜드 또는 슈가데코 이런 대형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V 레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꼭 같이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키링이나 그립톡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려면 이 겉을 막아주는 필름이 있어야 되는데 필름으로 막을 때 이런 UV 레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안에 오일을 채워서 작업을 하는데 이 오일을 넣을 때 주사기로 넣기 때문에 구멍이 생겼을 때 그거를 빠르게 막아주는 역할을 얘네가 합니다. 그 외에 이걸로 도밍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도밍은 이액형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얘네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점도, 중점도, 고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저점도, 고점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점도는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타입이라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점도는 이걸로 도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멍을 메꿀 때 오일을 넣고 나서 주사기 구멍을 메꿀 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도는 근데 또 너무 물처럼 흘러서 조절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점도도 괜찮아요. 저점도 또는 중점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액형 레진이라고 불리는데 얘네를 3대1로 비율을 맞춰서 사용을 하는 레진이에요. 그래서 꼭 이런 저울이 필요한데 뒤에 짤이 2개까지 나오는 애들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2개까지 나오는 애들인데 한 자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얘들은 좀 예민해서 정확한 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2자리가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슈가데코 또는 마니랜드 이런 데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재료 구매하실 때 꼭 까먹지 않고 같이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그래서 레진을 만들 때 이런 저울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런 컵이 필요한데요. 요거는 이렇게 두고 0으로 맞추고 여기다가 레진을 부어서 계량을 하는 식입니다. 저는 지금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이런 소주컵, 일회용 소주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실리콘 컵이라고 해서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 사용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걸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선은 구하기도 쉽고 편의점 또는 다이소에서 바로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한 번만 쓰고 버리지 않아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양옆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다 분리가 됩니다, 얘네들. 그리고 이 옆에 남은 애들은 저는 굳이 떼고 사용하진 않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레진을 옆에를 다 테이프로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그 실리콘 애들보다 얘네가 왠지 모르겠는데 훨씬 편합니다. 실리콘 애들은 여러 번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몇 번 쓰고 나면은 다 이제 광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서 재사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조금 더 비싸게 걔네를 사서 쓸 바에는 싸게 이런 것들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저을게 꼭 필요한데 가장 접하기 쉬운 게 이 다이소에서 파는 대나무 꽂이 이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소 말고 쿠팡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꽂이, 나무 스틱 같은 거를 대용량으로 판매를 해서 가격이 되게 싸요. 가격도 얼마 안 하고 확실히 얘네보다는 저게 더 편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오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그런 거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스토어 같은 데에서 같이 판매를 하긴 하지만 가격 대비 사실 쿠팡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데에서 구매를 하시면 더 좋고요. 한번 계량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섞고 글리터를 먼저 사용을 해줘볼 건데 가장 추천하는 글리터는 이겁니다. 매지컬 파우더인데 이것도 마니랜드 제품이에요. 이게
가장 무난하고 약간 화이트 실버? 이런 느낌의 펄인데 되게 예뻐요. 뭔가 밑으로만 막 엄청 가라앉는 무거운 글리터들이 좀 많은데 요거는 그런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다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양 조절을 대신 잘해야 돼요. 많이 하면은 당연히 밑에 가라앉는 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면 좋아요. 요 슈퍼 매지컬 말고 요 일반 매지컬 파우더 또는 요거 옥상공방의 얘도 글리터인데 요걸 추천해요. 얘가 조금 더 입자가 고와서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요거 사용해볼게요. 이거 아주 소량만 찍어서 이렇게 잘 섞어주고, 이제 조색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전 색상을 구매하면 좋겠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은 두세 개? 한두 개 정도만 구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낱개로 파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옥상공방 요거 한번 써볼게요. 저는 여기에 마니랜드에서 나오는 요거 레진 조색제 바이올렛 컬러 소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한 10분 정도 방치해두고 올게요. 이렇게 기포를 다 빼주고 왔고요. 이게 원래 기포가 아예 없는데 제가 조금 휘저었더니 약간 생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몰드에 붓고 나서 조금 꼬지로 터뜨려주고 건져주고 하면 돼서 이 정도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방치를 해줘도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나와요. 이 실리콘 몰드들도 사용하시기 전에 약간 따뜻한데 냅뒀다가 사용을 하면은 조금 기포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부어줄 때도 아주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아까 그런 뾰족한 꼬챙이 같은 걸로 기포를 좀 올려줄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투명한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기포들도 되게 잘 보이고 불투명한 걸 부으면은 나중에 딱 기다렸다가 꺼냈는데 빵꾸가 막 나 있으면은 속상하잖아요. 레진도 버리고. 그래서 이런 투명한 것들은 기포 같은 거 바로바로 건져내기가 좋아서 초반에 만드실 때는 이렇게 투명한 애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거를 좀 해주고 이 꼬치로 하고 나서 저는 라이터로도 한 번 더 해주는데 저는 슈가데코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충전식이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은 조금 보호자랑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훑어줍니다. 몰드가 상할 수 있어서 짧게만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제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전 두꺼운 게 싫어서 가득 채우진 않았어요. 이 상태로 24시간 이상 경화를 완전히 시켜주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령을 먼저 해서 왔고요. 그때 뭐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도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자잘한 기포들도 없이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타일이나 사포로 갈아줄 건데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거 이걸로 갈아주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사포를 쓰다가 확실히 뭔가 이게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사포로 쓰면은 여기다 두고 이렇게 가는 식이라서 뭔가 편하긴 하지만 수평이 안 맞을 때가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 이런 스틱형 저는 이게 더 뭔가 수평을 맞추기도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갈렸는지 확인하면서 보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는 거를 그렇게 많이 갈지도 않고 안 갈 때도 있어요. 이 겉에가 너무 뾰족해서 실제로 사용할 때 다칠 수도 있어서 갈아주긴 갈아주는데 이게 많이 갈수록 뭔가 수평이 안 맞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갈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이 가루 날리는 게 너무 싫다 하시면 분무기로 여기다가 물 조금 뿌려서 갈면은 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아주고요. 갈아주고 나서 이런 것들은 좀 털어주고 브러쉬 같은 거로 털어주셔도 돼요. 털어주고 필름을 좀 먼저 잘라볼 건데 얘는 앞뒷면이 없는 그런 몰드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필름으로 꼭 뒷면을 먼저 작업을 해줘야 돼요. OHP 필름을 사용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쿠팡 같은 데에서 OHP 필름 검색하시면은 대량으로 팔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량으로 팔기 때문에 아까 그 나무 스틱이랑 똑같이 사용을 하시다가 조금 덜 레진을 하실 분들은 쿠팡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네임펜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고 라인을 따줍니다. 이게 이액형 레진이랑 UV 레진이랑 잘 붙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필름을 잘라줄 때에는 완전하게 똑같이 크기를 다 맞춰서 자르기보다는 살짝 원래 이 크기보다 작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얘로 이거 자체를 다 막아버리면 얘가 조금 더 접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게 투명한 레진을 만들 때가 아니면 웬만해서 조금 더 작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맨날 쓰는 건데 다이소에 가시면 스프레이 손소독제라고 판매를 해요. 저는 이거를 사서 그 에탄올 같은 것도 팔거든요, 다이소에서. 걔랑 정제수랑 섞어서 여기다가 리필을 해서 쓰는 식으로 씁니다. 조금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닦아주듯이 좀 뿌려주고, 다음에 UV 레진을 준비를 하셔서 저는 저 정도로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조금 도톰하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조절하기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이런 공병 같은 거 팔거든요. 여기다가 소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공병은 꼭 UV 레진이 햇빛이 차단돼야 되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이 되면 바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비치지 않는 불투명한 용기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라이터로 저는 먼저 요거의 기포를 먼저 한번 훑어주고요. 그럼 꼬치로 평평하게 펴줄게요. 먼지가 없는지 한 번 더 필름을 확인을 해주시고, 빠르게 말고 아주 살포시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위에 얹어줄게요. 살포시 놓는 이유는 기포가 생기지 말라고 살살 올려주고, 전 또 한 번 라이터로 더 빠르게, 아까보다 더 빠르게 쓱 훑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램프에 경화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60초 먼저 눌러주고, 이 램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하면 이것도 이제 마니랜드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거 말고도 작은 데에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 선 미니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래도 나름 구워지긴 구워지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미니도 있는데 이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는 붙지도 않고 거의 잠깐만 이제 경화를 시킬 때, 그럴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사시기에는 조금 처음인데 좀 부담스럽다, 앞으로 더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으로도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저는 한 번 더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경화를 다 시켜주고 왔고요. 이제 내부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색감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안 맞는다 싶으면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부에 넣는 비즈들이 투명한 게 많은 이유가 이것도 있습니다. 일단 투명한 애들 먼저 채워주도록 할게요. 얘네들. 이 크기를 제일 많이 쓰고요. 이게 아마 3mm, 3mm, 뭐 5mm, 6mm 이럴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크기를 먼저 적당히 담아주고, 한 애들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는 꼭 구매를 하셨으면 하는 템 중에 하나인데, 이게 허전하거나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너무 큰 입자보다는 좀 작은 입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번 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허전할 때 넣으면 딱입니다. 저는 그래서 얘는 꼭 항상 넣어주고 있고요.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요런 모양이 있는 걸 구매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요런 링, 투명 링이나 아니면 진주링 이런 것도 괜찮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비눗방울 그런 것들 컬러별로 구매를 하셔도 잘 쓰시고, 아니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런 진주입니다. 저는 진주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다른 것들이랑 항상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진주는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보리 진주 말고 완전 새 하얀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 큰 거 하나랑 작은 거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넣어볼게요. 전 요 정도만 가득 정도?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해서 이 비즈들이 안 움직이는 건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득 채우긴 했지만 이렇게 틈이 좀 남을 정도로만 내부를 채워주고요. 이제 오일을 한번 넣어볼 건데, 저는 지금은 주사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큰 약국 같은 데 가시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채워준 거는 요거 아보카도 바디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정제수랑 글리세린을 섞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의 단점이 항상 같은 비율로 계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안에 흐름이 딱 적당하지가 않고요. 어쩔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좀 맞추기가 어렵고, 바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당합니다. 이 비즈의 움직임이. 그리고 굳이 귀찮게 그렇게 계량해서 하나하나 섞어가면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바디 오일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주사기 공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또 단점이 있는 게 이 구멍이 크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거를 막았을 때 티가 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 이것보다는 빠르게 쉽게 채울 수 있어요, 안에 오일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맞는 걸로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사기에 오일 넣는 법은 이 뒤에를 이렇게 열어서 이 오일을 조심조심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얘를 살짝만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이 구멍을 여기 하나, 바로 옆에 하나 이렇게 해주면 이 주사기로 오일을 넣다가 터질 일이 없어요. 이 필름이 이렇게 빠져나갈 공기가 있어야지 얘가 터지지 않습니다. 이 스프레이 손소독제로 한번 이렇게 해주고 겉면에 쓱 닦아줍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공병에다가 덜거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닫아줄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막아놓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얘로 잠시 이렇게 경화를 시켜주시는데, 저는 사실 이 방법을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정말 잠시만 고정을 해주는 거고, 저는 심지어 잘 고정도 안 된다고 느껴서 굳이 저 중간 과정을 거치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램프를 애초에 이렇게 위에 올려두고 얘를 이걸 먼저 눌러놓고 여기다가 바로 칠해주고 바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저 중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오히려 빠르고 덜 귀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한 1분 정도 저는 경화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오일을 제대로 못 닦았거든요. 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한 번 더 닦아줍니다. 이제 그 오일이 새는지 확인하시는 거는 일반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묻어나온 게 없으면 제대로 잘 막힌 거겠죠. 제가 이렇게 오일을 채운 거랑 정제수랑 글리세린을 섞어서 채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게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한데 진짜 그 비율 맞추는 게 조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뭐 아니면 도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물 같아가지고 얘네가 따로 놀아요. 보이시죠? 이 흐르는 게 이 가벼운 애들이나 조그만 애들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얘는 동동 떠있고 이래서 이 뭔가 안 예쁩니다. 이거는 이 방울을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해도 뭔가 이 느릿느릿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는 글리세린을 거의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얘네들이 아주 그냥 물에 있는 애들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좀 보여드리려다가 깜빡을 한 게 이 매지컬 파우더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옆면을 보시면 보이시죠? 가라앉지 않고 반짝반짝.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잘 퍼지는 글리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너무너무 예뻐요. 옆면도 아주 골고루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면을 한번 꾸며줘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은 게 이런 스티커 형식으로 된 알파벳 스티커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이런 애들을 초반에는 좀 쓰다가 요즘에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런 알파벳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어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이렇게 세트로 팔기도 하고 하나하나씩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차피 계속 잘 쓸 것 같아서 이거를 실버랑 골드 두 가지 색상을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고, 다른 분들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알파벳마다 많이 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를 다 쓰면은 하나씩 더 추가를 해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양이 되게 많아서 구매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 초반에 하실 분들은 이런 스티커 하나 구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뭔가 제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또 가격도 얼마 안 해요. 몇백 원이면 사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거 구매하시면 좋고요. 요거의 단점은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아직 사용을 못했는데 잘 보시면 좀 까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불량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구매하자마자 바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체크를 못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얼마 없다 보니까 금방 다 써버려서 내가 쓰려는 문구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없으면 그 문구는 쓰지 못한다는 점. 대량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여러모로 이것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걔가 조금 더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꾸밀 때 좀 쓰면 좋은 게 있는데요. 이런 거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반짝이 모양의 파츠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제일 잘 쓰는 거는 이 두 가지, 홀로그램 버전이랑 그냥 완전히 실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컨셉을 정해놓고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꾸며볼게요. 일반 스티커라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항상 저점도 UV 레진으로 윗면 한번 덮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알파벳을 붙일 때 쓰는 도구는 핀셋 또는 세공봉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원래 그 타투할 때 쓰는 건데요. 취미로 옛날에 몇 번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서 쓰다가 남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이거 나무 스틱을 대서 같이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둘러줬습니다. 이게 되게 쓸 때 편해요. 지금은 조금 무뎌졌는데 지저분해서 되게 날카로워서 섬세하게 조절하기가 쉽고요. 이거 말고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고 세공봉이라고 팔거든요. 그게 비슷할 것 같아요, 얘랑. 근데 조금 그립감이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보일락말락하게 오늘은 이 테두리에 한번 글자를 둘러줘 볼게요. 이렇게 한번 귀엽게 이렇게 조그맣게 문구를 적어봤고요. 비눗방울, 이런 물방울 같은 스티커를 사용을 해줘볼게요. 이거는 슈가데코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 반짝이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한번 꾸며주고 램프에 경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밍만 하면 되는데 꽁풀로 보호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위에 도밍을 올릴 때 사실 흐르기가 정말 쉽거든요. 요거를 하면은 흘러도 사실 이 목공풀 위로 흐르는 거라서 다 제거가 가능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공풀을 바를 때 팁 아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옆면에만 저는 목공풀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고요. 다음에 이 바르는 방향을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뒷면 위로 오게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일부러 여기다가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목공풀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얇게 발리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목공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꼼꼼히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까 그 옆면에 바른 목공풀을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정도의 양은 됩니다. 저게 마를 동안에 도밍할 레진을 한번 준비를 해볼 건데요. 레진 아까 썼던 레진 그대로 계량을 좀 해줄게요. 저는 한 3 정도? 2에서 3 정도면 충분히 도밍 가능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맨 처음 했던 것처럼 교반을 좀 해주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농도가 물 같기 때문에 도밍용으로는 아직 좀 부족해서 저는 좀 꾸덕해질 때까지 냅뒀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고 이거는 따뜻한 곳에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냅뒀다가 오겠습니다. 저는 온열 패드에다가 두고 기다렸더니 한 1시간 정도면 다 이렇게 농도가 맞게 꾸덕해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런 거 레진이 흘러도 뗄 수 있는 이런 실리콘 재질의 받침대 사용해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아까 그 도밍할 거 이렇게 올려두고 가끔가다 수평이 좀 안 맞으면은 저는 그냥 밑에다가 아까 그 쓰레기인데 이런 거 안 쓰는 거 살짝 꽂아서 밑에 두고 수평 맞춰줍니다. 이제 얘를 올릴 건데 저는 엄청 꾸덕할 정도까지는 안 하고 약간 끈적일 정도 냅뒀다가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꾸덕한 애들을 사용을 하면은 도밍을 펴줄 때 아무리 살살 해도 저는 기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포가 이미 꾸덕해져 있는 상태면 사실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끈적할 정도에서 도밍을 해줘야지 깔끔하게 나오기도 하고, 저는 너무 통통한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약간 흘러내리게 해서 평평하면서도 약간만 통통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이거를 저번 영상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되게 짧게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전달이 조금 안 됐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꼬치로 살살살살 펴줍니다. 이게 목공풀을 이래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연히 겉에 보호가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꼭 해야 되는 게 라이터로 기포를 한번 터뜨려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완전히 경화를 시켜주고 올게요. 이렇게 도밍을 다 해서 왔고요. 이제 여기 뒤에 목공풀 같이 뜯으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벤치 같은 거나 물론 손으로 저는 떼는데 오늘은 여기가 너무 짧아서 이걸로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줬고요. 원래는 이 뒷면도 당연히 도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뒷면도 도밍을 했다고 치고 이제 요거 마무리 해줄 건데, 이런 핀이 필요하고요. 굿자핀. 이 굿자핀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굿자핀 말고도 몰드로 만드는 이런 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먼저 이거를 연결을 해주려면 이런 핀 디바이스라고 하나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동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자동 이렇게 기계로 된 거를 구매를 했고요. 정말 한두 번 할 거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바로 자동으로 사시는 게 더 이득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뚫는 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 굿핀의 이 길이랑 이 핀의 길이랑 이렇게 대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만큼에다가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내가 뚫어줄 위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여기 약간 사선으로 갈 수 있게 이거를 기준으로 두고 여기서 가운데 이 네임펜으로 이 표시를 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튀고 요 아까 표시해둔 거를 가운데에 잘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보고 최대한 일자로 뚫어줍니다. 딱 깔끔하게 일자로 뚫리죠. 이 가루 같은 거는 여기다가 뭐 물로 닦아주시거나 아주 얇은 걸로 이 가루를 빼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건 투쿨에서 받았던 건데 여기로 그냥 쓱 한번 대충 털어주고요. 또 UV 레진을 가지고 와서 묻혀줍니다. 여기다가 넣고 이 본체를 잘 돌려줍니다. 일자가 될 수 있게 잘 맞춰주고 작은 걸로 경화를 시켜줄게요. 연기를 주는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중간 이 정도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린 고리용 반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도구를 2개를 잡고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이게 D자 고리형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요거랑 이렇게 볼로 된 거, 볼체인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구매를 해봤을 때는 이게 더 쌉니다. 이게 더 싼데 저는 이 뭔가 이런 감성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울릴 법한 애들로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 뭔가 이 동그란 이 느낌이랑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듯해서 이거를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지에 대충 끼워놓고 이쪽을 잡고 이렇게 벌려주고 이거를 사이에 넣고 얘도 또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또 닫아주면 됩니다. 닫아주고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한 번 더 얘가 일자가 될 수 있게 고리를 닫아주면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실제와 근접하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한 번씩 따라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제가 편집을 많이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짜 만드는 느낌으로 편집도 해볼 거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영상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